상종교고요. 쌍끌이 예명을 붙인 겁니다. 성강이라고 있고 아우성에 있다가 아우성은 제도권 안에 학생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조금 한 2, 3년 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강을 하고 싶어서 제가 공교롭게 한 2년 전에 여기 옆에 와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또 귀한 선생님 모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제 강의는 이제 오늘은 제 강의가 아니니까 다음에 여러분 뵙도록 하고 또 뒤에 보면 선생님 쓰신 저서가 있어요. 만 원씩이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선생님 강의 듣겠습니다. 박수. 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이렇게만 생겼으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긴 합니다. 며느리를 얻을 때는 이제 특히 며느리 얻으실 분이 많으실 분이 있으실 텐데 며느리 얻으실 때는 이마가 저렇게 반듯한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이마가 뒤로 넘어가 있거나 이마가 습관적으로 이마를 가리고 있는 사람 일단 합격점에서 마이너스 20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이마가 반듯해야 되죠. 그 의미는 하늘이 밝게 되어 있다는 의미는 윗사람을 잘 보십니다. 또 구름이 가렸다,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것은 구름을 가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윗사람의 앞길을 막지 않는 걸 나타냅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함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마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가 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요만큼 하느냐 이만큼 하느냐를 판별하면서 넓으냐 좁으냐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5cm가 넓은지 4cm가 넓은지 3cm가 넓은지는 얼굴마다 다르니까 그걸 얼마만큼 돼야 넓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 대신에 넓은 사람을 구하면 안 됩니다. 집안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넓은 사람을 구하시면 안 된다가 1번. 그 대신에 기본적으로는 이마가 반듯한 사람을 며느리로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앞에 이빨이 두 개가 보이는데 나중에 뒤에가 이빨도 있습니다만은 이 앞에 이빨 두 개는 이 앞에 두 개는 이제 상학적으로 말하면 문문자 써서 이빨 치자 써서 문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말로 개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앞에 이빨이 토끼 이빨처럼 두 개가 반듯하게 딱 있는 사람을 며느리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빨 두 개가 반듯하기는 한데 벌어져 있어. 안 됩니다. 대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마주올 거예요? 여기 들어오지. 4개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은 반드시 딱 뭉쳐져 있고 앞에 이빨이 이렇게 찌그러져 부부간의 인연이 멀어집니다. 이빨이 반듯해야 되고 앞에 이빨이 다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자녀들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있다. 이빨이 벌어진 것 같아. 때로는 이렇게 돼 있어. 이빨이 좀 불비해. 돈이 좀 들기는 하지만은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치열 교정 좀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빨에 두 개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충성심이 있습니다. 윗사람을 잘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꿈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빨이 빠졌어. 그러면 집안에 상의를 당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윗이빨은 어른을 말을 합니다. 아랫이빨은 아랫사람을 말을 하거든요. 대문니가 두 개 반듯하게 이렇게 딱 있어. 윗사람을 잘 모시지요. 그래서 하다못해 시부모님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밥은 준다 이런 거겠죠. 하늘같이 모시는 거는 좀 돈이 있으면 하늘같이 모시겠지만 돈 없으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또 하나 이제 요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눈이 검은색 흰자 이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나 더 보이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눈 동자 밑에 보입니다. 갈 수 없고 이렇게 눈동자 밑에 하얀색이 보이면은 이성의 풍파입니다. 남녀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강용숙 변호사가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눈동자가 하얗게 보여요. 이성의 풍파가 생긴 거. 얼마 전에 국회의원 나올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진 찍어서 가로세로 연구소 찍어서 뭐 MBC 기자하고 둘이서 가슴에서 딱 나오는데 눈동자가 딱 그 대무사진에 딱 밑에 하얀색으로 밑에 이렇게 보입니다. 또 역시 이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부인들이 갑자기 눈이 처졌다는 핑계하에 눈 밑에다가 보톡스를 맞겠다라든가 여기 밑에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있고 부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이제 도시락 싸들고 말리셔야 됩니다. 크게 말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사람을 여러 번 보게 되면은 오늘은 제가 마술에 걸렸는지 오늘 밤 하룻밤 자면 애가 생기는지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가 생기는 날은 자면 안 되고 마술에 걸린 날도 저걸 손대면 안 되고 안 걸린 걸 잘 봐야 되잖아요. 오늘은 자도 애가 안 생길지. 근데 이 눈 밑에는 얼굴에 특히 여자분들 다크서클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 자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크서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며느리 구할 때 다크서클 안 됩니다. 자녀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여기를 볼록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좋게 말하자면은 주름을 없애는 마음이고 남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의미인데 왜 사랑을 남편한테 안 받고 배우자한테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합니다. 바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 밑에 주름을 넣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 마누라한테 이때까지 잘 못했구나. 마누라한테 사랑을 안 줬구나. 마누라가 그래서 다른 데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밑에 넣으면은 도시락 싸는 거 말리시고 내일부터 좀 더 열심히 내가 잘할게라고 하시면서 당분간 좀 누르십시오. 누굴까요? 홍진영이죠. 홍진영이 가장 눈에 띄는 건 뭡니까? 특히 이거죠. 이거 도화 아니라 그러거든요. 복숭아도자, 꽃화자, 눈한자. 그래서 도화 아닙니다. 홍진영이 얼마나 볼록하게 나왔습니까? 연예인이니까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니까. 그래서 눈동자 이렇게 하트처럼 생긴 사람은 애교 많고, 뭐, 얘가 섹스는 다른 문제고, 기본적으로 애교 많고, 남한테 사랑 많이 받고, 내가 사랑 받으려고도 하고, 사람한테 엄청 친근감 있게 대합니다. 그래서, 뭐, 나쁜 뜻이건 좋은 뜻이건 사람하고 스킨십도 좋아해요. 손잡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발짱 끼는 거 좋아하고, 만났다 헤어질 때마다 허브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이게 눈이 도화처럼 생긴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공서영입니다. 야구 여신, 최초의 야구 여신이지. 얘를 얼마 전에 올해 4월달인가 저기 가평에 한번 가서 30일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 한번 만났는데 우리 아주 도화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어요. 걸그룹 하다가 고졸로 아나운서가 됐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 쭉 하다가 지금 이제 프리랜서가 돼가지고 뭐 연예인은 나이들을 전부 다 많이 속이지요. 나이는 37살이라고 해놨는데 나한테 사주 볼 때는 좀 더 많다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뭐 그렇다. 이렇게 이빨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이빨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느낌이 드세요?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안으로 들어갔죠. 이거 흔히 말하는 고집증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랫이빨이 위에 이빨 이런 식으로 물려야 되거든요. 쟤는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정말 똥꼬집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은 저 사람은 절대 지려고 하지 않고 거기다 나쁘게 해석하면은 나쁜 방법으로 써서 이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 깐다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내가 올라가 지가 못 올라갔어.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우리들이 술 먹으면서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러서 놀았는데 그 얘기까지 막 다 인터넷에 올려. 그런 의미예요. 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강용석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전에는 딱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가 눈 위가 이렇게 아래를 덮지요. 여자분들은 눈 아래 위아래 두 개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덮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두 개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상해 보는 법이 좀 다릅니다. 여자가 이렇게 눈꺼풀이 위에 덮여 내려왔어. 그러면 남편한테 내가 사랑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위아래 두 개가 잘 이렇게 딱 맞아 있다. 사랑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 사랑을 내가 더 남편한테 줘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디 가서 또 내가 못 받은 사랑만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확대해서 될 수도 있겠죠. 누구 입술일까요? 현아. 현아는 섹시 아이콘이죠. 입술이 얘보다는 훨씬 더 도톰하게 아래로. 얘는 안으로 가지고 좀 더 밖에 그려야 됩니다. 이 라인으로 따지면은 아래 입술이 훨씬 도톰하죠. 이게 섹시와 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인중에 점 있는 사람 보셨나요? 네. 요게 인중에 점이 있습니다. 점 있는 분 많으시지요? 점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얼굴에 점은 없는 게 기본적인 얼굴의 틀이겠죠. 그래서 점은 기본으로는 흉입니다. 그래서 없어야 됩니다. 얼굴에는 점이 없어야 됩니다. 단, 헌법조항에도 예외조항이 있죠. 단, 뭐 법조항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갑니다. 단, 검으면서 만져지는 점을 빼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보기는 흉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점이 다 있어요. 여자분들은 맨날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이게 뭐야, 맨날 이상하고 그림 이상합니다. 좋은 거는 둘째 치고 맨날 거울 볼 때마다 답답하죠. 인중은, 여자분 인중은 이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인중은 뚜렷하게 생겨야 됩니다. 이게 릉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가운데가 골이거든요. 릉과 골이 분명한 여자를 마누라로 얻어야 됩니다. 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중은 여성의 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뚜렷하게 생긴 사람은 이쁘게 성기가 이쁘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애인을 고를 때, 파트너를 고를 때, 원나잇을 고를 때 여기 이쁜 사람을 고르십시오. 남자분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분명히 좋은 것처럼이거든요. 성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에 뭐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연기겠지. 그러면 자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나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줘야지. 누가? 남편이 만족시켜줄 사람은 웅녀나 병강세나 되니까 웅녀를 만족시켜주지. 이런 사람은 남편을 병강세로 만나야 됩니다.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하고 다 잡고 남편을 구할 겁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면 뭐 99% 남편하고 인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몸 파는 데 있습니다. 유목소 쪽이 아니고 아예 진짜 뭐 태페이발소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태페이발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남자를 거느려야 되는 사람이죠. 팔짝이 가고 그래서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여기가 100, 여기가 120, 130이라고 그랬는데 아래 위아래 입술이 똑같아요. 얘는 또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정할 때는 아래 입술 도톰하게 보이십시오. 여기에 점 있는 거 어떻을까요? 아까 거랑 반대라니까요. 요거는 기생점입니다. 기생점. 흔히 말하는 여기에 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남자 여기 수염 나는 자리에 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은 참 애매모호한데 입술에 가깝게 점이 나 있으면 기생점이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쯤에 있다. 그러면은 그는 먹는 식복점입니다. 그래서 점이 입술에 가깝게 붙어 있으면 기생, 옛날에 코미디 같은 데 보면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 나오거나 옛날 영화 70년대, 80년대 아주 옛날 영화 보면은 여기에 기생들, 주모들은 전부 여기 점 하나 탁 찍어 옵니다. 그게 기생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좀 더 올라가서 코끝에 이렇게 여기쯤에 이렇게 탁 붙어 있어. 그건 식복이에요. 먹을 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높이 붙어야 식복이고 얼마만큼 밑으로 붙어야 기생인가 그거는 경험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봐야 된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여기에 입술에 점도 하나 있거든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입술에 점이 있습니다. 입술의 점은 아까 입술은 여자의 성기다, 자궁이다, 질이라고 표현을 했죠. 점이 있다는 의미는 성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겁니다. 여자분들은 뭐 어차피 이 자리가 그런 성광이 자리니까 이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AV에 나오는 막 아주 사정을 하거나 아주 분출하는 분수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 없겠죠. 그래서 어떤 아주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그 입술에 점도 그 정치인입니다. 물론 뭐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 입술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선생님 분이 혼자 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결혼 한 번 하고 17세 연하 남자하고 살다가 지금은 혼자 삽니다. 그래서 어머 선생님 밤이 외로워서 어떡하세요? 왜요? 선생님은 남편은 없어도 남자는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남자의 차이는 남자는 즐겁게만 해주면 돼. 남편은 모든 가정생활, 경제까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없어도 남자는 있어야 되는데 왜요? 선생님은 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어차피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책상 모서리에 성기를 비볐다가 그게 이런 뜻으로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입꼬리 올라간 사람 주변에 보이십니까? 네. 친해 놓으세요. 친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뭐 성공을 안 한 사람이면 더더군다나 친해 놓으세요. 지금은 7,000원짜리 밥만 사줘도 그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공하면 7만원짜리 밥 사줘도 그 사람이 안 좋아하잖아요. 나 70만원짜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입구자 써서 뿔각자 써서 구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그냥 나는 나의 꿈을 이룬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세대가 흘러가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은 7,000원짜리 설렁탕 한 걸 외로움만 사줘도 그 사람이 아직 성공하기 전이니까 그 사람 고맙게 생각하지. 친해놓으세요. 싸움하면 못 이기니까 싸움하지 마시고요. 경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절대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중도 이쁘게 생긴 여자입니다. 정치부 기자입니다. 이렇게 입술에 점이 있어요. 요거는 점은 아니지만 여드름이죠. 기본적으로 턱에 점이 있으면은 먹을 때 노면에 식복이 있습니다. 목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빨과 혀, 목, 어깨, 가슴, 배, 배꼽, 유방, 엉덩이, 무릎, 등 다른 거는 이와 혀는 내밀고 목과 어깨는 내밀고 가슴과 유방입니다. 남편을 구하실 때는 가슴이 두꺼운 사람을 구하세요. 살이 찐 사람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슴이 두꺼운 사람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 유방을 크게 하면은 남편의 인연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유방 확대 수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유방은 보기만 좋을 뿐이고 좀 이 안에 뭘 집어넣으면 만지는 촉감이 너무 안 좋아. 야구공처럼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만지는 촉감이 안 좋기 때문에 유방을 늘린다면 기본으로 남편하고 이렇게 틈이 맞아야 되는 것이 남녀간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런 또 이제 여자분들은 유방에 유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느냐, 쳐져 있느냐. 올라가 있으면은 젖을 아이한테 꼭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좀 먹이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원천이지요. 기가 출중하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남편을 더 잘 키워야 아이가 더 잘 크니까 젖꼭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은 남편 보고 섹스를 하건 안 하건 하루에 꼭 10분씩 빠르라고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그 부인의 좋은 기를 먹고 힘을 더 냅니다. 그래서 유두상향은 부인의 첫 번째 고르는 조건입니다. 거기다 조금 더 하나 더 하면은 점이 있어. 검은 점이 있다. 그런 거는 반드시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나쁜 점이 얼굴에 있는 모든 점은 나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몸이라고 하는 말은 턱을 기준으로 요 밑에입니다. 요 밑에 있는 점은 나쁜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뺄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 점이 있는데 보기 흉해.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방에 점이 있는 사람은 아이를 남편을 꼭 점을 매기세요. 그 다음에 이 손팔, 다리, 엉덩이 모양 음부라고 하는 것들도 뭐 좀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콧방울이 이게 이제 여성의 성질을 말한다는 코의 띠는 이게 여성의 이렇게 외음순, 내음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콧방울이 넓게 퍼진 사람은 외음순이 넓어, 커. 좁으면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코가 뾰족한 사람이 좋겠죠. 너무 넓어 보이면 재미가 없고요. 그런 설명도 있죠. 이런 이빨의 부인을 만나면은 안 됩니다. 이거 용치라고 표현을 하고 쓸용자 이빨 진짜인데 이빨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집 2번 가서 이혼 2번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삽니다. 또 코끝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요. 이렇게 평범하게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격이 까다롭고 예민해요. 이런 사람하고 이빨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 가장 원단입니다. 아까 제가 대문이 얘기했었지만은 이게 문치거든요. 2개 이빨. 그 사람은 남편이 지금 중명이 됐으려나 소년 부인입니다. 그래서 남편 소년을 같이 묻어라 장군감이다. 그래서 뭐 전에 남편 따라 저 남편이 우리 뭐 강원도 간선가로 발령받았는데 같이 갈까요 말까요 하면서 왔어요. 반드시 같이 가셔야 돼요. 남편 장군으로 만들어요. 네. 이렇게 잇몸이 드러난 사람이 있고 잇몸이 안 드러난 사람이 있고 잇몸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잇몸이 많이 드러나는 것은 보기는 흉하거든요. 근데 성적으로도 너무 발달을 해 있습니다. 즐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드러날 사람은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잇몸이 안 드러나는 사람이 평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잇몸이 많이 드러난 사람은 부인으로서는 좀 하자가 있지요. 이런 이빨도 아주 문치가 뼈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2개 이빨은 아주 중요합니다. 담배 많이 피면은 이빨이 시커매져요. 특히 여자들, 남자들보다 더 심합니다. 기본적으로 골격 구조가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빨들이 특히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은 많이 색깔들이 달라져요. 이런 또 문치가 누구죠? 수지입니다. 그런 말 너무 잘생겼죠. 눈썹은 특히 김태현 선생님 눈썹은 눈보다는 반드시 길게 그려야 됩니다. 눈보다 짧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눈을 지금 처마처럼 격발 줄 수 있을 만큼 길어야 돼요. 길게 그리십시오. 저 가슴은 가짜같이 이런 뒤에 비교하고 다 같은 홍진영인데 얘는 가슴이 쬐그만데 얘는 이렇게 커. 가짜 같습니다. 배꼽도 볼록하게 튀어나온 흔히 말하는 참외 배꼽이 되면은 그것도 남녀 간의 관계를 해칩니다. 그래서 배꼽은 쏙 들어가 있는 게 좋고 집에 가서 내 배꼽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넣어보세요. 많이 들어가면 내가 부자 될 소지가 있어. 가슴을 비교하면 어때요? 이렇게 턱이 갈라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기본적으로 두 집 살림입니다. 두 집 살림. 근데 이제 요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주말 부부도 두 집 살림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너가 재혼할 것이다, 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학교 해석이고 요즘은 주말 부부도 워낙 많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떨어져서 사는 분, 부부간에 실제로는 문제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된 사람은 재혼팔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현대적으로 현대에서 밖에 적응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주말 부부들도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팔자에 떨어져 사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소년제지요. 이쁜 사람은 이렇게 웃음이 도화기가 가득한 사람은 금메달 못 땁니다. 저 소년제부터 맨날 쟤는 메달 못 딸 거야. 사주밖에 못 하죠. 그래서 소년자하고는 예를 들면 김연아하고는 급이 다르지. 김연아는 절대 그런 느낌이 안 보이는데 소년자는 도화살이 너무 중중합니다. 이 눈꼬리에서부터 눈도 이렇게 쫙 치죠. 그 다음에 아까 이마가 넓으냐 좁으냐를 문제 삼았었는데 여기 볼록하게 두 개가 나와줘야 돼. 이게 이제 말하는 상학적으로 말하면 금성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금성골에서부터 이게 머리카락이 난 자리는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헤어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상학적인 말로 하면 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성골과 발제를 가지고 거리가 멀면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놀기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걸로 놀기 좋아한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1등 못합니다. 그래서 2등, 3등은 할 수 있어도 1등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밀린다. 상 중에서는 가장 우리 주변에 알만한 사람 중에는 김연아 상이 최고입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코도 뚜렷하게 서 있고 눈도 쌍꺼풀하다 외모급의 쌍꺼풀이고 이마도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김연아를 누구랑 김연아 남편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따지면 옛날에 김연아가 뭐 아이스하키 선수하고 뭐 이렇게 별볼 이런 사실 국민적으로 김연아가 왜 걔랑 결혼하냐고 국민적으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얘 남편은 될 사람이 없어. 어울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상관없지만 김연아 남편은 이런 어떤 틀이 있는데 나이와 어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상학적으로 말하면은 봉환이거든요. 봉황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봉황안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제1번. 근데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남편분이 없어요. 봉황이 2명, 3명이, 봉황이 2명, 3명이 한 집안에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고로 되는데 남편은 결국은 아래로 있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결혼이 많이 밀죠. 어떻게 막 서치를 하다가 요사님을 찾으면 참 신기하다. 이 손가락이 길면 우리가 사람 손가락을 보면 대부분 요 손가락이 길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손가락이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김연아는 유독스럽게 이 손가락이 길어요. 근데 여기 상학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목화토금수 할 때 목성이거든요. 크게 말하면 명예공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하죠. 이렇게 공격하고 너 저거 해야 돼. 너 이거 시키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이 손가락이 명예욕입니다. 타고나기를 명예욕이 크게 타고났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긴 사람은 집안 살림보다는 바깥 일들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감정선입니다. 손톱으로 따지면은 이게 확 휘어서 우리가 옛날에 뭐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흘러가면 제복이 된다 뭐 이런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커브를 그린 사람은 아주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감성이 풍부하면 1등은 못합니다. 김연아처럼 감성이 여자지만 감성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흘러가기가 커브를 안 그렸습니다. 또 감정선이라고 그랬죠. 내 생각이 우리가 명예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명예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국회의원 나겠죠. 저걸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남자는 왼손을 위주로 보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주로 봅니다. 상학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반대 상을 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마가 이거는 너무 높죠? 더군다나 여자분들 특히 이제 이마에 주름 생긴다고 뭐 짜고 해가지고 일단 볼록하게 만들어 주사 맞아가지고 이마는 여자들은 직업을 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남편을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볼록하게 만들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있으면은 둘이 앉아서 밥상을 보면서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겠죠. 요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하고 밥을 먹으면 남편 한번 하늘 보고 그러면은 남편이 밀어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멀리까지 가면 이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부부간 사이가 그때부터 멀어져요. 볼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인상 이렇게 쓰고 보시면 근일에 성명을 하시고 주소 한 마디 큰일 나거든요. 인상을 이렇게 쓰시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렇죠.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박햄이죠. 여자가주 여기는 이 팔자주를 여자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근데 팔자주름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남자 입장에 따지면은 남자는 꼭 있어야 되고 왜냐? 팔자주름은 사람의 다리거든요. 이 인형선상을 갖다가 우에 넣으면은 이게 뭐 남자의 성질을 말하고 이게 다리를 말합니다. 다리가 있어야 걸어다니잖아요. 크게 말하면 돈벌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여자가 이게 있다? 계속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성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그게 조금 설명이 이제 뭐 이렇게 바람 핀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성을 즐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남편하고 관계를 즐기거나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뭐 둘밖에 없으면 아예 누구로 같이 지낸다거나 이런 것들처럼 성을 즐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난잡하다 뭐 바람핀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누군가요? 박하선이죠? 이렇게 눈 볼록하게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연예인이니까 괜찮죠? 이빨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는 담배 많이 핀 이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보면서 아이고 담배 좀 그만 빼라고 우리 아들 옆에다 왜? 뭐 보여? 그러면 이빨이 그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난 안 보이는데 우리 아들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색깔을 하얀데 안 하얗습니다. 그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사람의 이제 상으로 보면 이제 눈으로 뜨입니다.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은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입니다.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림까지. 누군가요? 김민이죠? 이 사진은 이제 저한테 오래 배운 사람은 2009년도부터 저한테 아직도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아주 잘 봅니다만 계속 배웁니다. 야, 너 업을 차려라. 그러면 아니면 업 차리고 남편이 돈을 벌어. 나는 공부가 좋으니까 나한테 10년씩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4명이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상을 설명할 때부터 이 사진은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맨날 김민희 할 때는 얘는 이성의 풍파야. 언제 한번 남자 문제를 일으킬 거야.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게 생깁니다. 다음에 이제 이미숙이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미숙도 뭐 여장부고 여걸이고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 일단 얘도 남자 쪽으로 문제가 많죠. 뭐 얼마 전에 호스파에서부터 뭐 그게 뭐 둘밖에 모르니까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계속 어떤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광대뼈가 얘도 튀어나왔죠. 얘도 튀어나왔어요. 관골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튀어나온 사람들은 꼭 이성의 풍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해주고 못해주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해줬더라도 나 이 사람을 사귀어야 돼. 월수금, 화목, 주말, 공휴일 각각 따로 사귀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돈이든지 섹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걸려도 돼요. 근데 그거 없으면은 그냥 막 즐겁게 신나게 지내시면 부인으로는 그 사람 만나면은 남편 피말라 죽습니다. 뭐 잠자리도 만족을 못 시켜주는데 부인이 뭐 하나까지 감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밤에 잠을 잘 것이며 핸드폰 뒤져봐야 되고 뭐 카톡 봐야 되고 이러고 그러면 편하게 살림살이 못하죠. 피말라 죽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항상 뭐 여장부고 보스 기질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이런 거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끌거나 리더 자리에 오르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분명히 맞는 거와 내 마누라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마누라 나만 열심히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는 조금 설명이 다르긴 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하급의 상이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여자도 명예도 없고 뭐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것도 활동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괜찮아요. 괜찮은 상이고 유명해지고 명예도 있는데 마누라가 되면 이제 그게 복잡해지죠. 내 마누라가 남의 마누라 상관없습니다. 내 마누라가 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애인이 잘생기는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반상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여자가 애인이 잘생길까요? 네? 예쁜 여자 예쁘다고 다 시집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쁜 여자를 시집을 더 못 가는 사람이 많고 연예인들은 전부 다 시집 가야 되는데 얼마나 노출도 많습니까? 1번 잘 웃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웃어야지. 눈이 도안이 있어야 되고 입이 쫙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얼굴에 도화살을 나타내는 분이 제일 먼저 눈, 그 다음에 입술이 아랫입술이 도톰하면서 붉은색의 기세가 있는 거, 여기가 눈 밑에 볼록하게 솟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광대뼈가 옆으로 벌어져 있는 사람. 부인하고는 다르다고 애인이기 때문에 옆으로 벌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인성을 탐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인으로 따지면 괜찮잖아요. 뭐 내가 뭐 부인으로 삼을 때가 아까 이미숙이 부인이 문제겠지만 여자로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광대뼈가 벌어져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애인으로 쉽게 사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애인이 잘 안 생기는 남자 어떤 사람일까요? 성좀 받고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그것까지 보려고 너무 힘들어. 일단 코가 뾰족한 사람은 애인이 없습니다. 왜냐? 따지는 게 많거든요. 바람은 이 마누라, 이 사람은 바람이 마누라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너무나 많아. 그럼 어떻게 애인을 사깁니까? 애인 못 사귀잖아요. 근데 광대뼈까지 안 튀어나왔어. 행동력이 없어. 되거나 말거나 일단 한번 질러봐야 되잖아. 그래 애인이 생기지. 질러보지도 않고 속으로 쟤는 나랑 애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말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모릅니다. 질러보지 않으니까 코가 뾰족하거나 광대뼈가 없는 사람은 애인이 잘 안 만들어져요. 또 입술이 얇은 사람도 애인이 없습니다. 이제 그게 애인과는 남자는 입술이 얇아야 됩니다. 상으로서는. 그는 입술이 얇은 사람은 좋게 설명하면은 냉정하거든요. 자를 때 분명히 자릅니다. 뒷정리 잘합니다. 깔끔하기도 하고 질질 끌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여자 입장에 따지면은 만났을 때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뒤돌아서는 남같아 보여. 그러면 이게 정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면 애인이 안 되지요. 그러면은 입술이 도톰하게 생기고 이렇게 조금 밝게 웃어주는 사람이 애인으로서 나만 바라보기도 하고 뭐 사랑한다고 문자도 보내고 하트 붙여보내지. 입술이 얇은 사람은 만났어?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돈을 줄 입장이면 내 100만 원 줬잖아. 너 100만 원 값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애인이 잘 안 생깁니다. 연애 결혼하는 형 남자와 여자는 조금 다르긴 한데 남자는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이 연애 결혼합니다. 행동력이 있거든요. 질러본다는 뜻입니다. 입이 커야 됩니다. 입이 뚜렷하게 크고 눈동자가 가늘하게 생긴 사람이 연애 결혼합니다. 한번 찍으면은 절대 안 놓칩니다. 반대로 말하면 찍힌 여자는 빨리 그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중매 결혼형은 모든 얼굴에서 뭐든지 안 튀어나온 사람. 코도 낮고 광대뼈도 낮고 눈썹도 낮고 털도 짧아. 그런 사람은 지가 먼저 앞장서서 찍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중매결혼이 좋겠죠. 정력과 자식감. 남자가 빨리 끝나는 사람, 뭐 크게 말하자면은 섹스는 기본적으로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음과 양의 기질로 말할 때는 양의 기질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의 기질은 양의 기질은 발산하고 확산하고 벌리고 크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양의 기질이고 음은 수용하고 차분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역할들인데 양의 기질이 강해야 됩니다.
근데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코가 튀어나오고 이게 관골이 튀어나왔다는 기본적으로 양의 기질이 강합니다. 근데 양의 기질이 강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토끼는 좋지는 않지요. 오래까지 해야 되거든요. 기간이라고 표현할 때는 시간을 길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사람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또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은 상대방을 위하지 않습니다. 나만 만족하고 상대방이 좋거나 말았거나 그냥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사정 딱 하고 끝. 그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내가 만족했으니까 너도 만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직하고 골격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력합니다. 여자는 다리 굵고 목 굵고 어깨가 넓은 사람, 성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막 이무방문이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남자한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자는 목이 두꺼운 사람은 성감이 없어요. 목이 가느다라 해야 되고 어깨가 넓은 사람, 뼈가 굵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양의 기질이 강하면은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쪽 가슴을 만져주면 반응이 있고 이쪽 가슴을 만져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특히 목이 굵은 사람은 옛날에 여자 구할 때 며느리는 다르거든요. 여자 구할 때는 목 굵은 여자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리까지 옛날에는 다리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조금 치마 입고 다니는데 목은 보이거든요. 목 굵은 여자는 애인으로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감이 없으니까. 이마가 좁고 목 굵고 이가 멀어지면은 이 사람은 정조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애인으로 남녀 청수하고 여기 이제 청수라는 말은 맑을 청자에 빼어날 숫자입니다. 얇게 빼어난다는 의미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연아 같이 아주 뭐 상도 빠지는 데가 없고 잡스럽지 않은 때 청수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이 잘생긴 사람이어야만이 자식이 있고 있다는 의미는 반듯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좋은 자식을 얻는 것도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이 인연을 맺어야 되는데 요즘엔 우리나라 이혼이 많이 늘었지요. 그거는 어느 세월이냐 따지면은 흔히 말하는 올림픽 끝나면서부터 86년, 88년 올림픽 끝나면서부터 그전에는 중매해가지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올림픽이 되면서부터 자유연애 내가 중요해. 그러면 X세대니 뭐 물감세대니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시킨 것보다는 어느 순간 느낌에, 기분에, 눈에 띄는 걸로 좋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과 인연이 안 맺죠. 그래서 궁합은 내가 잘 못나고 이 사람이 못났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각자는 다 괜찮습니다. 이런 조합이냐 이런 조합이냐일 뿐입니다. 이런 조합은 바람이 와도 안 흔들리지. 이런 조합은 바람이 불면 바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끼리 만나다 보니까 이런 조합을 만나야 돼. 이런 조합끼리 만나다 보니까 금방 인연이 끊어집니다. 이게 궁합의 가장 큰 틀이죠. 이 사람이 못나지도 않았고 나도 못나지도 않았는데 조합이 나쁜 거예요. 여성이 턱 뾰족하고 광대 나오고 눈 위가 두툼하다. 그런 사람들은 성감은 재미없고 그 다음에 입술이 잘생기고 이런 사람은 부인으로 아주 만나야 되고요. 음양이 이치가 상반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야 너네들이 너무 성격적으로 비슷하니까 사귀어봐. 결혼하면 참 좋을 것이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이에요. 동업자와 관계, 친구와의 관계, 상하관계는 문제 없어요. 남녀는 반대끼리 만나요. 내가 부지런하면은 이 사람은 무던한 사람을 만나. 둘이 맨날 부지런해. 그럼 집안에 먼지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너무 깔끔 떤다고 해서 복이 안 붙거든요. 두 사람 다 느긋한 사람끼리 만났어. 집안에 바퀴벌레가 기어나는 거지.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반대 기질적으로 만나야 보양불생, 보음불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음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비슷한 사람은 다 양양,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양의 기질이 강해? 그럼 부인이 음의 기질이 강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요즘은 여자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죠. 부인이 양의 기질이 강하면 남편은 음의 기질이 강한 사람 만나야
이게 서로 상반되고 조화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어느 사람은 남편이 이제 작고 인중 작고 입 작다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고 크게 벌리지도 않는 사람이고 내 남편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마누라는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벌어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100만 원만 벌어와줘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런 사람 내놓고 당신은 100만 원 받고 우리가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나가서 범죄 저지르는 말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릇이 100만 원짜리 그릇인데 마누라 1,000만 원 벌어오라고 그러면 치장합니까?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걸 이런 사람은 섹스도 약하니까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여자 겉에서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법. 명분이 넓은 사람, 여자게 여기 콧방울이 이렇게 넓게 퍼진 사람이 많죠? 예, 요즘은 특히 이제 학부모들 가슴도 성형은 둘째치고 뽕이 워낙 많으니까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많이 보이잖아요. 콧방울이 넓은 사람은 진짜 가슴입니다. 콧방울이 안 넓을 때 빵빵해서 있어. 이거는 가짜야. 이건 엄청 무는 겁니다. 그렇게 상용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이 여자 눈썹이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참 수단이 좋습니다. 손기술이 좋다는 뜻이고 요리를 잘한다는 뜻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수단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긴 하죠. 그 다음에 새끼 있는 여자 뭐 이거는 아까 이미숙 같이 그 다음에 그 뭐 김민희 같이 그렇게 생긴 사람이 새끼 있는 여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나와의 짝이 맞는 사람. 김민희, 김미숙 이쁘긴 하지만 그건 내게 아닙니다. 속된 말로 나랑 놀아준다 그래도 하룻밤 즐겁게 놀고 니는 내가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 그걸 내가 모레 계속 놀고 싶어가지고 계속 나랑 놀아줘. 큰일 납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안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까지 인미시청 여자가 피해야 10대상 남자가 피해야 10대상 이런 것들은 저 책이 다 있습니다. 7월 48일에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뭐 알아야지. 모르니까 질문하기도 쉽잖아요. 알면 질문하지 않죠. 뭐 궁금한 게 없으니까. 질문! 시간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재밌죠? 네. 또 더 듣고 싶죠? 네. 아이고, 저도 정말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가 예약한 게 9시까지 예약을 했고 여러분들 스승님이시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다음에 또 귀한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스승님인 거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 표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져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책이니까 하나씩 구입하시고 그러면 이제 책 다 나와 있죠. 그런 내용 요거에 가면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 좀 더 싸게 이렇게 아 교회 가면 저거 10,000원이니까 실제로 교회 가셔도 18,000원에 팔 거예요. 18,000원. 아주 저렴하게 18,000원. 사인도 해주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오늘 제가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 남기셨던 카톡방에 제가 초대를 할게요. 그러면 그 영상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성에 대해서 저는 성 강의를 하거든요. 성에 관심 있고 하시면은 제 강의도 좀 와주시고 카톡방에서 좀 활동해 주시면은 같이 연기해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